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 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소부장보다 더 올라간다. 전쟁 후 최대 수혜주. 요것만 알면 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한번 또 간단하게 살펴봐야죠. 오늘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은 좀 상승장이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70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280 종목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이제 하락한 종목은 199 종목, 그다음 327 종목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뭐 나름 강했죠. 강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개인이 매수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동일하게 오늘 코스피에서는 좀 강한 매수세를 보였고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양 시장의 흐름이 좀 많이 달랐다. 이렇게 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의 상한가 종목. 오늘도 상한가 되게 많아요. 요 밑으로도 쭉 있는데 제가 더 이제 따진 않았고 몇 가지 좀 다섯 종목만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LED 관련 기술 뭐 재평가 이슈로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ICH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전장 부분 소재 공급망 강화 이슈로 좀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IP 국산화 선도 이슈에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자재 및 배관 관련 사업 이슈로 좀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 이제 FR텍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주 상승에 따른 좀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다섯 종목만 좀 빠르게 보면은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뭐 통신 이쪽이 강하죠. 통신 이쪽이 강하고, 그다음 뭐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스페이스 X의 상장수혜죠.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요 며칠간 계속해서 이 통신주가 지금 좀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다 오늘 뭐 달러 시세도 한번 또 살펴보고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것 같고, 이게 사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이는 지금 현 상황이기 때문에 어, 오늘 또 뭐 이제 종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냥 좀 어느 정도의 박스권 흐름 내에서 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WTI 원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97달러, 그러니까 100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왔고, 이것도 동일하죠. 뭐 이제 전쟁 이슈. 그러니까 종전을 한 해 만에, 협상을 한 해 만에, 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WTI도 달러와 동일하게 좀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좀 계속 이동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뭐 최악의 경우에 이제 좀 종전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뭐 안 되겠다, 이거 전쟁 한번 더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좀 박스권을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여차저차 좀 좋게 마무리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TI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뭐냐? 바로 방산 수출입니다. 방산 수출. 방산 수출을 알고 가야겠죠, 우리가. 방산 수출을 알고 가면 좋은데, 자, 일단 뭐 방산 수출이 계속 수출되는 이유는 뭐 대충 한 가지 뭐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일단 뭐 국제 수요가 증가했던 것도 큽니다. 자, 국제 수요가 증가했던 이유가 이제 봄에 특히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침공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급하게 보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유럽의 무기 수입이 16년에서 20년 대비 16년에서 20년을, 그 다음에 20에서 25년도 대비해서 약 3배 이상 수출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한국이 좀 빠르게 파고들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세계 10위 수출국으로 소개할 정도로, 같은 기간 한국 방산 수출의 53%가 유럽으로 갔고 그중 46%가 폴란드로 갔습니다. 자, 한국 업체들의 납기, 가격, 패키지 경쟁력이 좋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물린 거죠. 맞물리면서 좀 강하게 이렇게 좀 한국 시장의 방산 수출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준수한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뛰어나죠. 자,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는 좀 저는 납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납기. 어, 이 폴란드 국방부가 2022년 한국산 뭐 K2, K9, FA50을 계약을 설명하면서
빠른 인도와 대규모 기술 이전을 계약 특징으로 직접 언급을 했었고, 실제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K9 계약에 통합 군수 지원과 기술 이전을 포함했고 25년 말 1차 계약분 K9 인도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좋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빨리 주고 운영 지원까지 좀 묶어서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성비가 또 있죠. 그러니까 미국, 유럽 장비보다 절대적인 최고급 사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전 운용 가능한 성능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맞춰주는 편이라서 이제 이 전쟁들 이슈로 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거 우리 빨리 좀 이 군사력을 보강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좀 느끼는 나라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나라들한테 잘 먹힌 겁니다.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할 때 이제 빠른 납기와 기존 전력 공백을 메우는 갭 필러 성격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급, 정비, 기술 지원까지 포함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결국 구매국 입장에서는 비싸고 오래 기다리는 장비보다 지금 빨리 받아서 바로바로 굴릴 수 있는 장비를 좀 현실적으로 구매하였다. 좀 이렇게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 부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있는데, 일단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들은 이제 큰 카테고리들이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수출 능력입니다. 한국 방사는 요즘 단순 완제품 판매보다 현지 생산, 뭐 기술 이전, 정비 거점, 훈련, 후속 군수 지원까지 같이 제안하는 방향을 가고 있어요. 최근 한 폴란드 협력 보도에 따르면 생산, 기술 이전, 훈련까지 포함한 협력 구조를 언급을 했고, 프랑스 전략연구재단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현지 산업 기반과 오프셋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봤다. 그렇다는 것은 구매국 입장에서는 물건만 사는 거래보다는 자국 산업과 연결되는 거래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 구매국 맞추면 현지화 협상 능력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군 수요가 좀 받쳐주는 구조죠. 이제 한국은 원래 어떤 나라죠? 바로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고, 북한에 대한 변수가 원래부터 이제 군 전력 투자와 조달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내수 물량을 바탕으로 개발 생산 개량을 계속해서 돌렸죠. 이제 한국의 2024년 국방비는 476억 달러, 조달 지출은 132억 달러 수준이었고, 이제 뭐 한국의 방산 네 곳의 2024년 방산 매출은 전년 대비 31%가 늘어서 141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기반이 받쳐주기 때문에, 군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생산에도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만들지 않았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을 수출하기 이전에 어떤 게 있었죠? 바로 우리나라도 자국 이제 방산에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투자를 하면서 많이 찍어내기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휴전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종전이나 뭐 이렇게 그렇다고 보진 않고, 저는 이제 뭐 또 대한민국 이제 또 육군을 나온 사람으로서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는 군 수요가 내수로도 엄청났다. 하지만 여기서 수출이 나간다 한들 이 수요가 부족하진 않다. 그러니까 이 수요를 충분히 메꿔줄 수 있다. 좀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방산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일단 뭐 빠른 납기, 그다음 요 빠른 납기, 자 그다음에 준수한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정비, 훈련, 부품, 기술 이전까지 묶는 패키지 제한, 그다음에 국내 군 수요가 받쳐주는 생산 안정성, 그다음에 구매국 맞춤, 현지화 협상 능력. 그러니까 이 다섯 개가 이 방산 수출에 너무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 뭐 수요 증가가 이제 가장 컸지만, 이 수요 증가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한국의 이 방산 기업이 어느 정도의 탄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산 수출 매출 한번 보고 가면은, 자 이제 방산 4사 연도별 수출 총액입니다. 이제 뭐 넥스원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많이 오르고 있죠. 뭐 7,700억 가량 판매를 했고, 항공우주도 이제 1조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다. 그다음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2조 5천억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대장이죠. 대장인데 5조 7,800억 정도를
수출을 하면서 이, 이 방산 시장이 이게 이제 24년까지인데 25, 26에는 더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수요가 많고 이 방산 수출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좀 요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오죠. 이제 수출 전망. 자, 일단 23년 이 23년 내용인데 23년 내용을 좀 보시면, 자, 23년 이제 K9, FA50, K2 이 이제 세 가지가 효자 종목이죠. 효자. 이 세 개가 수출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자,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 이상 좀 보여지는 모습이고, 뭐 이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아랍에미리트 등 이제 지금 유럽을 포함한 여러 세계 국가에서 한국 방산을 계속해서 좀 수출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뉴스, 이게 금일 나온 뉴스인데, 금일 나온 뉴스를 보시면 이제 폴란드 총리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독 위기송 방산 공급망 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인프라도 협력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양국이 2022년 맺은 K방산 최대 규모 무기 수출 계약의 안정성 이행의 뜻을 모으면서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협력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최근에 우리가 한 5년 정도를 봤을 때, 5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5년 동안 전쟁이 많이 뭐 크고 작은 전쟁들을 빼고 메인급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었죠. 나토 분쟁 이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 지도 연 3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근데 현재까지 전쟁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뭐가 있었죠? 최근에 빅 이벤트라고 하면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있었죠. 이제 거기도 이제 한 40년 정도 적대국으로 지내다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 우선주의의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국이 안전해야 된다. 자국 우리가 먼저다. 미국인이 먼저다. 앵글로 색슨족이 먼저다. 라고 하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정치 쪽에서도.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오바마라던가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 세계 최강국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안전 뭐 이런 거를 좀 염두를 해두고, 물론 이제 자국민이 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해외에서 뭐 타살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정말 강하게 좀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트럼프에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많이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오바마와, 네, 오바마와 바이든 이 두 대통령의 성향 자체가 대화로 얘기하자, 대화로 풀어보자, 우리가 잘 도와줄게 라는 느낌이면, 트럼프는 너 안 해? 안 하면 조만간 공격할게, 직접 할 거야 안 할 거야, 약간 좀 공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우쭈쭈 해주는 오바마와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채찍으로 때려버리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임기 동안은 어떠한 전쟁이 일어날지 혹은 어떠한 공격적인 스탠스를 가질지 많이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수출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자국에 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고, 자국이 어느 정도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군사력이 아니라면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줬죠. 전쟁이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의용군이라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의용군을 많이 받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이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본인이 지키지 못하면 남의 도움을 받아서 지켜야 되는데, 이번에 뭐 미국 이란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국가들에서 딱히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불똥 튀기 싫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뭐 옆집에서 싸우고 있는데 가서 우리가 굳이 제지할 필요가 있나. 이제 물론 뭐 경찰에 신고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 전쟁은 또 다른 양상이지 않습니까? 이 다른 양상을 봤을 때는 힘들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좀 한국 방산이 수출하는데 좀 큰 덕을 세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여기서 또 좋은 포인트들이 뭐냐, 이 K9, FA50, 그 다음 K2,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 예정인 KF21까지, 이것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 하면 이 무기들도 다 한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포탄이라던가 혹은 뭐 달리는 미사일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다른 것도 끼워질 수 있지만 결국 국산 무기를 사용하려면 국산에 맞는 포탄과 이제 뭐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막 수출 자동차 뭐 혹은 독삼사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독삼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건너오죠. 대부분 독일에서 건너옵니다. 독일이나 중국 이제 공장에서 건너왔을 때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에 고장이 생겼다. 국내 부품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애프터마켓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뭐 범퍼라던가 혹은 뭐 레이더 센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각 부품 제조별 부품사를 가지고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방산도 K9, FA50, K2, KF21 같은 경우도 이 독일에서 나오는 이제 뭐 독삼사 뭐 벤츠, BM, 아우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정말 쉽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K9이 하나가 수출이 된다 해도 이 K9에 들어가는 모든 유지 비용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받아야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오늘 바로 추천주는 바로 이 방산의 대장이죠. 방산의 대장주인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네. 수출 최대 효자인 K9을 이미 10개국 이상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지 수출의 중심 역할, 한 번 계약하면 끝이 아닙니다. 10년, 20년 계속 돈이 나오는 구조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계약 한 건만 해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제 지표를 하나 살짝 가지고 왔습니다. 제 지표를 한번 보시면 일단 PER 같은 경우에는 25년도보다 26년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 좀 이제 하락세는 낮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 보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인데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오늘은 뭐 재무제표를 강의하는 뭐 그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딥하게 들어가진 않는데, PER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하락하면 좀 긍정적인 신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PBR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하락세죠. 전년 대비 하락이라는 건데, 요것도 낮을수록 좋다. 이 두 개 이제 PER 그다음 PBR 같은 경우에는 지표로 볼 때 낮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전년을 기점으로 보시면 좋아요. 전년을 기점으로 낮아지냐 혹은 높아지냐 이거에 따라서 좀 이제 분석을 하실 때 좀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PCR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세긴 하지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증가로 보시면 긍정적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좀 요렇게 좀 제가 오늘 지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지표를 들고 왔고 좀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차트 한번 봐야겠죠. 차트를 보시면 뭐 일단 계속해서 이번에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상향, 완전한 우상향 패턴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전고점이 한번 뚫렸었고, 전고점을 한 번 더 도전하려는 모습이 저는 좀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전고점이 한번 뚫렸죠. 여기서 한번 뚫렸고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을 가진 이후에 좀 눌렸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눌렸다 판단을 하고 한 번 더 강하게 좀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이걸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바로 매집입니다. 매집. 자,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죠. 매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매도도 하죠. 매도도 하지만 이 매도하는 걸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매집의 양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매집을 하냐? 당연히 상승세가 있으니까 매집을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이 부분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 뭐 이게 뭐 외인 혹은 뭐 기관 뭐 둘 중 하나가 매집을 하는 것도 아닌 외인 기관 금융 투자가 지금 동시에 매집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엄청난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종전이 거의 다 왔습니다. 종전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종전에 대한 수혜는 방산이 전부 다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네, 뭐 최근에 뭐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크게 안 보셔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충분히 저점이지 않을까. 이게 조금 더 수혜를 받는다면 더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전고점 170만 원 이상도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다채롭게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떠한 네, 섹터가 오를지도 분석해 보시는 이 영상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또 더 좋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 끝!